10년간 부모님을 정성껏 간병한 자녀의 상속분은 과연 법적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서 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모시고 살면서 간병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버지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왜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죠?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녔고 식사와 병간호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다들 나 몰라라고 해서 혼자 병수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데요. 이런 내용의 호소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먼저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간병했다고 무조건 인정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식사를 챙겨드린 점이나 가끔 병원비나 용돈을 보태드린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인정이 되려면 일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의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인정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원한 부모님을 1개월 정도 간병하면서 병원비의 일부를 낸 경우. 둘째,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등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경우. 셋째,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기로 하였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히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둘째, 치매같이 중증 질환의 부모님을 직장이나 본업을 포기하고 전념해서 오랫동안 간병한 경우. 셋째, 부모님과 동거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수입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오랜 기간 전부 부담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시킨 경우. 넷째, 자신의 자금이나 노력을 투입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모시면서 식사를 챙겨드린 정도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희생의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에 상속분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는 A와 B 2명이며 기여분은 자녀 A에게 2억 원이 인정된 경우에 10억 원에서 기여분이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8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4억 원과 2억 원 기여분을 합한 총 6억 원을 받고 B는 4억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분 심판 청구 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반드시 병합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기여분만 별도로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편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기여분의 성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가 유류분 제도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을 10년 동안 간병한 자녀가 그 대가로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그 건물을 다른 자녀에게 일부 돌려줘야 했었는데요.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런 불합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내가 10년 동안 간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리 확보하셔야 되는 자료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간병일지, 병원비와 간병비 등 본인이 부담한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사했음을 증명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심판은 법원의 재량으로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그 높은 금액을 받는 것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시작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이 생겨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